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론 및 실습, 이번 학기 실습 조교를 맡은 컴전학부 16학번 허호은영입니다. 네, 이번 실습 시간에는 구름에 가입을 하는 방법, 그리고 구름에 과제를 매주 이렇게 내게 될 텐데 그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와 C++ 환경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콘솔 창에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름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름이란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해주는 사이트이고 매주 나오는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구름에 과제를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채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하이퍼링크를 따라서 구름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바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끝나시게 됐으면 그 다음에 전체 강좌에서 컴퓨터 개론 및 실습 빌랄 교수님의 강좌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이 창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수강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원가입이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강좌를 보면 컴퓨터 개론 및 실습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수강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지금 실습을 하시면서 바로 수강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제는 매주 수업에 기반해서 과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를 구름 사이트에 올릴 것입니다. 따라서 과제가 올라오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진행 중인 시험 과제 창에 해당 과제가 나오게 되고 이 과제 시작 또는 시험 시작 버튼을 눌러서 과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 중인 시험 과제 창에 나오게 되고 과제 시작을 누르게 되면 과제를 바로 할 수가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과제를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 상단에 초록색 버튼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저장이 됨과 동시에 제출이 되는데 평가는 한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는 말이고 테스트 케이스가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맞춰도 하나나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틀리면 그것에 대해서 따로 부분 점수가 감점이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출을 한 번 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한 번 제출을 했다고 해서 이 제출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실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해서 이 완전 문제 전체 테스트 케이스가 아닌 일부분의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과제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여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페이지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좌측 버튼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버튼을 확인하시면 커뮤니티 2019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맥을 사용하신다면 이 맥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 버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하단처럼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설치가 진행 중이라는 가정하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자동적으로 설치가 진행이 될 것이고 중간에 이런 언어팩을 설치하는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이 창에서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 이 버튼을 클릭하셔야 C++ 또는 C 환경에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 이 창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라는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할지에 대해서 여러 선택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C++를 이용한 빈 프로젝트 이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 구성이란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자신이 이 파일을 어디다 저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위치를 선택을 한 뒤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잠시 대기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방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C++를 이용한 빈 프로젝트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과 원하는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지면 이렇게 좌측에는 빈 창, 그리고 오른쪽에는 솔루션 탐색기라는 창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대한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헤더 파일 이런 탐색기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 파일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 소스 파일 버튼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해서 새 항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C++ 파일과 헤더 파일 클래스를 추가할 수가 있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C++ 파일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스 파일에 대한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에 추가되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빈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콘솔 창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위쪽에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총 8줄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코드의 실행 순서는 제일 위에 첫 번째 코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이 컴퓨터 코드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일 위쪽 첫 번째 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iostream의 의미는 iostream이라는 어떤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헤더 파일을 포함해라 라는 의미이고, 이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의 의미는 iostream은 입출력에 필요한 어떤 명령어들이 정의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을 위해서 지금 6번째 줄에서 cou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했는데, 입력을 하는 명령어나 이런 cout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iostream 파일을 이렇게 include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줄에 using namespace std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std라는 이름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 프로그램에서는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과 같이 많은 이름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들 이름들은 이름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분리되어 저장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수나 함수의 이름은 이 std라는 이름 공간에 저장을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int main 이라는 문자와 함께 이 괄호 안에 6번째 문장과 7번째 문장이 이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괄호는 이 int main 옆에 이렇게 괄호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괄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괄호는 반드시 쌍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가 없을 시엔 에러가 발생하게 되니
코드가 나중에 복잡해지면 이런 경우에서 어이없게 에러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괄호 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int main이라는 의미는 이 main 함수를 정의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집합이고, 함수는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main 함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함수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main의 의미는 모든 C 프로그램이나 C++ 프로그램에서 모든 프로그램의 동작은 이 main 함수 안에서 실행이 되고 입력이 되고 출력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C++ 프로그램에선 하나의 main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다음 hello world를 출력하는 문장은, 이 문장은 cout은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작업을 맡은 객체입니다. 그리고 endline, 이 뒤쪽에 endline은 화면의 줄을 바꾸는 제어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화면으로 출력이 되면 한 줄 띄어서 다음 문장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뒤에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 world라는 문자 아래에 hello라는 문자가 추가로 출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 문장의 endline을 제거를 한 뒤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 world 느낌표 다음에 바로 hello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endline이 제어 문자가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hello가 옆에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개행이 되지 않고 바로 옆에 hello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eturn 0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return은 함수가 작업을 끝내고 작업의 결과를 반환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문장이 실행이 되면 이 main 함수는 작업을 끝내고 외부로 이 0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외부라는 말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이 운영체제에서 이 0값을 받게 되고, 이 의미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했음을 외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구름에 가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와 C++ 개발 한정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추후 실습 시간에 더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